하나는 이제 사건이 검사 손을 넘어서 법원에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소송 계속이라 그래요. 사건이 이제 검사 손을 떠났다는 거야. 법원한테 넘어간 거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요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면, 마지막 시간에 하면 여러분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 첫 시간에 하겠어. 너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거의 나와.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송 계속만 좀 보자고요. 소송 계속이란 형사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이 검사에게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꿔지고요. 피고인의 구속, 석방,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죠. 모든 건 누가 해?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소송 계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법원의 사건이 속해지면은 적극적 의미의 소송 계속이 있고 소극적 의미의 소송 계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실체적 소송 계속이 있고 형식적 소송 계속이 있어요. 실체적 소송 계속은 검사 공소 제기가 유효인 경우고, 형식적은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갖고서 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검사 공소 제기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유효든 무효든 소송 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맞죠? 유효든 무효든 소송 계속 효과 발생하죠. 그죠? 유효이면은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이고, 없으면 뭐죠? 무죄 판결이고, 무효이면은 이제 뭐 공소 기각 판결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야.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라도 법원은 판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무슨 판결?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제 경찰직에는 많이 나온 파트는 아니에요. 검사 공소 제기가 유효든 무효든 공소 제기만 하면 피의자가 뭐로 바꿔진다? 피고인으로 바꿔진다.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됐죠? 그런데 요거 이제 검찰직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 경찰직은 여 밑에 걸 많이 물어봅니다. 소극적 소송 그렇게인데,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분야에서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 보라고 옆에다 암기라 써놓으세요. 이건 암기해놔야 됩니다. 동일 사건이, 똑같은 사건을 검사가 똑같은 사건을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 한 번 더 공소에 제기합니다. 동일 사건을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뭐 한다? 두 번 공소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 동일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공소 제기한. 그러니까 이건 동일 법원에 한 거고, 이건 동일 사건을 다른 법원에다가 공소 제기를 한 거예요. 경합됐다고 그럽니다. 경합. 다른 법원에 공소 제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주로 이제 상상적 경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상상적 경합이라면 좀 어렵잖아, 갑자기. 그래서 이제 주로 상상적 경합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상상적 경합에서. 그런데 상상적 경합이라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로 엊그제 공소 제기했지? 근데 오늘 한 번 더 한다 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를테면 그런 걸 뭐라 그래? 동일 사건을 동일법원에 뭐한다? 이중기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로 서울중앙지법에다 공소 제기해놓고 오늘 청주지방법원에 한 걸 뭐라 그래? 동일 사건을 다른 법원에 경합시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로는 상상적 경합,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요건 똑같은 거니까 둘 중 하나는 재판 못하죠? 그 속죄를 해. 그러면 뒤에 것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뒤에 것을 재판 못합니다. 뒤에 것을 못하는데 동일법원에 동일 사건이 이중되면 뒤에 것을 공소기각 판결하고 다른 법원에 경합될 때는 뒤에 것을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죠? 경찰이 뭐 물어본가? 판결하냐 결정하냐 물어봐요. 판결하냐 결정하냐. 이게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경찰 측에서 딱 내기 좋잖아. 슬쩍 바꿔버려요. 동일법원의 동일 사건이 이중 기소된 경우 뒤에 것을 공소기각 결정한다면 틀려? 판결이야. 다른 법원에 경합될 때는 뒤에 거 공소기각 결정이에요. 판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건 법에가 나와 있어요. 판결로 해라 결정해라. 판결로 해라 이 말은 상대방 말을 들어봐라는 겁니다. 결정은 안 들어봐도 돼요. 그냥 소리만 갖고 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될 때 뭐 어떤 관계없지 뭐. 동일법원이란 말이 들어가면 판결. 다른 법원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돼? 결정.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였고요. 과거는 여자 경찰들은 시험을 따로 봤어요. 여경들은 문제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건 남경들 보고 봐라 그러면 치춤도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시험 같이 보니까 여경들한테는 쉬워졌고 남경들한테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예전에 그 시험 볼 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경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검찰이나 법원, 세 번째가 남경이었습니다. 남경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예전에 남경시험이. 그러다가 통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시켜도 지금 경찰직 제일 어려워요. 제일 까다롭습니다. 경찰직 문제들이. 알았죠?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 것 같아요. 여경시험이. 여경시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중 기소됐을 때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뭐라 해야 돼?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버렸죠? 근데 법원이 모르고 뒤에 것을 먼저 유죄 확정 판결을 때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한 번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재판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앞에 걸 재판 못하죠. 이제는 앞에 것을 면소 판결한 걸 합니다. 나중에 배우는. 알았죠? 거기 깔아두세요. 남경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여경시험에서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남경시험 뭐만 나와? 뒤에 거 뭐 하냐고만 나와. 동일법원이면 공소기각 판결, 다른 법원이 결정. 그런데 뒤에 것이 먼저 확정돼 버린 앞에 거 뭐 한다고? 면소 판결까지 알아둬라 이 말이야. 혹시 내버릴까도 몰라. 알았죠? 자, 왜 그런가는 나중에 관할 가서 배울 거예요. 관할 가서. 그 다음입니다. 소송계속 효과. 공소는 당연히 효과는 검사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미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효과는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공범에게는 안 미칩니다. 피고인에만 미쳐요. 공범자에게는 효력 안 미칩니다. 그리고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용이란 말은요. 남의 것을 갖다 사용하는 걸 모용이라고 합니다. 남의 성명을 갖다 쓰는 것을 뭐라 그래? 성명 모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것은 주로 이 음주운전에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댄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대는 거야? 자기 뭐 친구 이름을 댄다 할지 동생 이름을 댄다. 이걸 뭐라 그래? 성명 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그 경찰에게 이름을 동생 이름인 을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운전해서? 갑이 했어, 을이 했어? 갑. 이게 갑을 모용인이라 그런다.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을을 모용당한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 피모용이라 그래. 누가 범죄자야? 모용인이야? 피모용이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성명 모용 소송에서 누가 피고인이다? 모용인이 피고인인데 걔가 음주운전했잖아. 공소제기는 당연히 모용인에게만 미칩니다. 범죄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 전부에 미친대요. 일부라는 것은 일죄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포괄일죄 아직 안 배웠지만 형법 시간에 상습범도 좋고요. 영업범도 좋습니다. 이런 편할 대로 알아세요. 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무허가 술집하는 걸 영업범이라고 합니다. 상습범 막 지난 1년 동안 마에 습관적으로 뭐 절도를 했다 할지 습관적으로 도박한 걸 뭐라 그래? 상습범이라고. 그러니까 상습범이나 영업범은 행위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런다? 하나의 범죄를 포괄일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무허가 술집을 하면 360개 무허가 음식점이 아니라 하나의 뭐가 돼? 무허가 음식,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고, 지난 1년 동안 밥만 처먹으면 도박을 했어. 그러면 360개의 도박죄가 아니라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상습 도박죄가. 이걸 뭐라 그래? 포괄일죄라 그래. 그러니까 포괄일죄는 뭐라고? 죄가 몇 개야?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상상적 병합은 소송법에서 일죄로 봅니다. 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합범은요, 행위가 결합된 범죄들이에요. 강도죄와 강간죄를 합치면 뭐가 돼? 강도, 강간죄.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를 합치면 뭐가 돼요? 행위는 두 개죠, 지금. 뭐가 돼? 폭행치사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결합범이라고 합니다. 됐죠? 일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걸 왜 경찰조에서 수호합니다? 이제 원래 판결은 피고인한테만 효력이 있고 공범에 대한 영향이 없는데, 공범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깬다 이 말이에요.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는 공통될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이 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심, 내가 불복한 재판을 원심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은 술해죄로 징역 3년을, 을은 공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죠. 각각 항소를 했습니다. 각자에 불복한 거야. 뇌물 자기는 받은 적이 없고, 을은 뭐한다? 준 적이 없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갑은 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돈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를 했습니다. 갑이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을은 뭔 적이 없어? 준 적이 없다고 판결을 때려야 되잖아요. 서로 사건이 공통된 거죠. 그러면 을 역시 뇌물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1심을 파기하라는 것이 364조인데 요 사례는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 점은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서만? 경찰직만 나와 이거.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공소제기하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른 공범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효과는 공범에게 효력이 안 미치지만 공소시효는 정지 효과는 누구한테도 효력이 미친다?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입니다.
실제 경찰직에서 낸다면 이 공소 취소를 낼 거예요. 아마 공소시효 말고. 공소시효는 거의 나와. 100% 나올 거고. 그래서 공소에서는 공소시효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잘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낸 다음에 이 공소 취소를 낼 수가 있어요. 일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요, 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확정되어 버렸으면 그때 재판 한 번 더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심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확정 안 되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에서 확정될 수도 있죠. 그때 다시 한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은 재판 선고 확정될 때 다시 한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공소를 제기해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검사는 공소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한 거 다시 공소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됩니다. 공소 취소한 거 다시 공소 제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됩니다.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재심 절차에서, 여기요, 재심은 1심 판결 선고 후야 아니면 선고 전이야? 재심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 못합니다. 여기에 엄청 나왔다고. 재심 절차는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 것으로서 1심 판결 선고 후의 절차이므로 재심 절차가 설사 제1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친고죄 때 조심해라 그랬어. 경찰직만 안 나왔어. 다 나왔어. 고소 취소도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야. 그것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재심이 시작돼 버린 거야. 1심의 재심이. 고소 취소할 수 있어? 뭔 안 돼? 공소 취소는 안 돼. 이거 헷갈리지 마라 그랬어. 고소할 때도 이거 무지무지하게 강조했어. 조심해라고. 고소 취소는 제1심 재심 절차가 시작되면 고소 취소는 할 수 있는데 뭔 안 돼? 공소 취소 안 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사건을 1심, 그러니까 여 재심에서는 친고죄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뭔 안 돼? 공소 취소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여기서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낸 걸 뭐라 그러냐면 파기 뭐다? 보낸 걸 뭐라 그래? 환송이라 그래. 파기 환송.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다시 보낸다 이 말이야.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소 취소는 안 돼. 암기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함정 문제로 쫙 나와. 경찰직만 안 나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다음입니다. 공소 취소에 제한 없고,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제기소.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면 읽으면 되겠죠. 공소 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를 말한다.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있어요. 자, 이것 들어가기 전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판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살인, 방화 등의 같이 범죄의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동기가 중요하면 기재하면 되고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재해도 관계는 없다. 관계없다. 두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다? 무효죠. 공소 기각 판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는 무효입니다. 무효로서 공소 제기 후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어 법관이 심증 형성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할 수가 없죠. 심증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슨 위반이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지금 법관의 심증 형성을 막기 위한 건데 심증 형성돼 버렸잖아요. 다툴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 약식명령 청구와 직결심판 청구에는 두 개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두 개 다는 한꺼번에 제출한다. 2번 공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뭐 범죄 일시 등은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고, 공소제기 취지가 오해를 불이키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권이라는 것을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성명. 뭘 물어봐서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3번 틀렸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된 쭉 나가다가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 이제는 일본주의 위반 주장 못하죠. 답은 3번 틀렸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제에 오기 누락이 있거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법원은 조문을 잘못 적었다 이런 거는 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직권으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작년 3월 경찰 문제네요.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OX 문제인데요. 기억,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된 거죠. 전자매체로 제출한 것은 제기한 거 아닙니다. 기억은 O,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까지 공소가 제기된 할 수 없다. O,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우리나라 현재 형사법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니을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뭐 한다? 반드시 뭐로 제출해야 된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20만 페이지든 50만 페이지든 다 맞네요. 넘어갑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1번 현행법은 기소평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공소권 남용이 됩니다. 그러면 공소 무효죠. 기각 판결입니다. 남용을 인정한 판례가 없을 뿐이지 인정한다라고 하면 뭐가 돼?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법원은 늦어도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되죠. 또는입니다. 2번은 맞고.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고 사인이 없을 경우
무효죠. 이제 공판검사가 출석해서 공판장에서 설명하면 하자 치유되죠.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유효로 변경됩니다. 동일 사건에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틀렸네요. 동일 법원이니까 뒤에 거 뭐 해야 됩니까? 기각 판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관할편에서. 5번. 공소장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포괄일죄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범죄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의 범죄 사실을 모두 특정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특정시키면 족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월 며칠 날 장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한다?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몰라 됩니다. 2번 동일 사건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 구하는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인정되고 그 부분에 피고인이 상소, 이거 일부 상소라 그럽니다. 일부 상소. 일부 상소를 했으면 여기 예비적 택일적 관계면 일제들입니다. 전부 다 상소인데 그거 역시 언제 배워야 돼? 나중에 상소 가서 배울 거고. 2번은 그러니까 예비적 택일적에 대해서 일부 상소한 것은 전부 뭐한다? 상소한 거로 보는데 글쎄 읽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안 배웠는데 상소를. 3번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가야 법 조문에 오기,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방어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면 그냥 법원은 다른 법 조문을 인정해도 괜찮고요. 4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불구하고 이거는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 선임서, 체포서 이런 거 범죄 사실에 관련 서류들이 아니죠. 이거는 처음 봐도 괜찮습니다. 6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공소 취소에 의해서 기각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공소를 제기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도 발견하지 않고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뒤에 것을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찍을 때는 무조건 판결 찍으세요. 잘 모르면 공소기각 판결로 해. 나중에 할 거야. 왜 판결을 한 게 좋냐고. 찍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찍어? 공소기각 판결을 찍으세요. 2번 공소장에 기재된 수교 공소 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범죄가 여러 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실체적 경합이면 이때는 일부를 처리할 때는 공소 취소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변경 아니야. 취소야. 변경은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이에요. 그건 취소고.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어? 구술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니을. 자, 재정 신청에 한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을 때 검사는 공소를 뭐 할 수가 없다? 공소제기 결정된 그럼 공소 취소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6번에서 디귿과 니을이네요. 그죠? 기억은 지금은 무조건 찍으세요. 뭔가 공소기가 결정을 해야 되냐 판결해야 되냐 모를 때는 뭐로 찍으라고? 판결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7번 작년 12월 경찰 문제입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있는데요. 1번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음 시간 할 건데 갑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을에게 공범이란 말이에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에게? 을에게. 그럼 갑과 을은 공범 아니죠? 맞잖아. 그래서 을에 대한 공소제기는 갑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공범이 돼야만 효력이 있잖아. 이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소시험 문제 볼 때 이 문제 무지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를 틀렸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됐지. 공부 전혀 안 하고 갔단 거야.
1번 틀렸고 2번 성명 모용 소송에서는 누가 피고인이에요? 모용인. 그래서 피의자 갑이 의뢰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의뢰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피고입니까? 모용인인 갑. 갑에게만 효력이 있고 검사는 어쩌셔서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예비적 택일적으로 말할 수 있다? 기재할 수 있지요. 4번 검사가 범죄 사실의 일부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 쫓아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했을 때 법원은 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 뭐다? 공소적이 된 거죠. 8번 공소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만다 발견해야 되고 취소는 사실심,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전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공소가 취소가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9번 다음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됐습니다. 누구? 정경심 교수. 공감된다 그랬어. 괜찮습니다.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석방할 것인가는 누가 판단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소 제기됐으니까.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어? 압수수색할 수 있고요. 4번 임의 제출물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죠. 사후 영장 받을 필요도 없죠. 임의 제출물은. 4번 틀렸고 10번 옳지 않은 겁니다. 검사의 기명날인 서명이 없는 공소 제기는 무효지만 검사가 나중에 공판정에 출석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추안하면 그 무효인 공소 제기는 유효로 만다 변경되죠. 2번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조서인데 이때는 공소 제기할 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별 공소장 변경할 때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동일성이 없어도 됩니다. 3번 아까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부분을 제외한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 뭐가 돼? 공소적이 된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 공소 취소 후 재기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됩니다. 11번 약식명령에 의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되었음에도 법원이 현재 나중에 할 거야 갖고 있던 그 법원 증거 서류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래 제출된 거니까 이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고 포괄일제 동일성은 개개가 아니라 포괄일제는 항상 뭐라 판단한다?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포괄해서 개개의 공소사실의 전체입니다. 2번 틀렸고 동기기재 공소장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2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린 거죠. 답이니까 4번은 그 특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고 12번 공소 취소 문제 물어봤어요. 7급 검찰 문제네요. 이번에 봤던 8월달에 봤죠. 옳은 것이 뭐냐? 기억은 틀렸네요.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1심 판결 선고 전이고
개정 신청에서 법원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것은 공소 취소 못하죠.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동일성 인정되는 일부를 심판당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다음 시나리오를 변경이라고 합니다.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실체 경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심에서는 공소 취소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디귿 아직 안 배워도 기역, 니을이 틀리고 니은은 맞고로 답이 몇 번을 찍어 들어갈 수 있어? 3번을 찍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 공소시효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여기 아마 책으로 보면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경찰직은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다른 데 시험도 거의 나온 게 뭐야? 중복돼서 나오죠.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관계없지 않아서 요 기출문제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잘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소시효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